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0월 31일에 건축이 된 50개의 학교는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6번째 과목인 건설안전기술은 처음에 생소한 용어가 많아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를 얻기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다가 생소한 용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생소한 용어를 알고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인 건설공사 안전 계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안전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은 필기와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밑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밑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그 다음에 터널 건설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밑줄 치고 암기법을 적용해서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언제 된 것이냐면 10월 31일 날 10월 31일에 건축이 된 50개의 학교는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0월 31일 날 건축이 된 몇 개의 학교였냐면 50개의 학교. 여기서는 총 몇을 저수할 수 있었냐면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암기하면 되는데 먼저 10m 정도는 건축물에 적용한다기보다는 이게 굴착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가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건축은 31m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때 50은 무엇이냐면 50m의 교량 건설이라고 봐주시면 되죠. 자, 이때 교량이란 무엇이냐 하면 다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포대교, 성수대교 같은 것들이 바로 교량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지간 길이란 무엇이냐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간 길이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지대가 두 개 있을 때 이 지지대 위에 서져 있는 다리가 바로 지간 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받침대에 있는 이 중앙부를 연결한 게 지간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해주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천만 톤은 저수할 수 있는 양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숫자가 나오는 부분으로 장난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숫자랑 같이 연결해서 암기해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건설공사 대상 사업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 암기법은 무엇을 적용했냐면 10월 31일 날 건축된 50개의 학교는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다. 따라서 지간 길이, 교량, 학교 부분은 50개이기 때문에 40m가 아니라 50m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지상 높이는 31m, 그 다음에 터널 건설은 따로 미터가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굴착 공사는 10m가 된다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종류에 대해서 봤는데 이 계획서의 제출 기한과 첨부 서류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출제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냐면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과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부분은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따로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중에서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 부분은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체크해서 암기해주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출기한은 제출공사 착공 전일까지 공단에 이부를 제출해야 된다까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의 내용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암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암기해주면 되냐면 일단 필기에서 많이 출제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암기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굴착 작업과 터널 굴착 작업이 있는데 굴착 작업에서는 작업 계획서 내용보다는 사전조사 내용이 많이 출제되므로 사전조사 내용 체크, 그 다음에 터널 굴착 작업은 작업계획서 내용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채석 작업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건물 등의 해체 작업에서는 작업 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 출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따로 정리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종류로는 총 5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일반 건설공사, 여기 일발이 아니라 일반으로 해주셔야겠죠. 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해당 부분에 있는 계산 기준표가 실기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있는 일반 건설공사 중에 값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5억 원 미만에 해당될 경우에는 적용 비율이 2.9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 비율이 1.86%가 되며 기초액은 534만 9천 원이 된다까지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50억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1.97%,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의 건설공사의 적용 비율은 2.15%가 된다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일반 건설공사 값으로서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율 및 기초액으로 오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액은 534만 9천 원이기 때문에 1번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적용 비율은 1.86%가 된다 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안전관리비 계상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직접 재료비 더하기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더해서 대상액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 계획상의 총 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마지막, 발주자가 재료를 공급할 경우 발주자의 재료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는 발주자의 재료비를 제외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한 것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더 작은 값을 측정해서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에서 기성, 공정률에 대한 것도 체크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50% 이상 70%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 기준이 5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기출문제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 안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땅 위에 짓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집안의 안정성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땅이 너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높게 쌓아 올렸을 경우에 무너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집안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집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룰 것은 예비조사에 대한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조사에는 대표적으로 인근의 집안 조사나 시공 자료를 수집하거나 주변의 환경 조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보링 방법과 사운딩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 단계 일부를 생략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탐사법입니다. 지하탐사법은 총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터파기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터파기는 좀 단순하게 삽으로 집안을 굴착하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땅이 있다고 봐주시면 땅을 삽으로 직접 파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삽으로 땅을 파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깊이는 대략 1.5에서 3m 정도 굴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때 지름은 어느 정도로 해주는 게 좋냐면 60에서 약 90cm로 해주는 게 좋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삽으로 집안을 굴착하는 방법인 만큼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지퍼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퍼보기는 무엇이냐면 이때 직격 9mm 정도의 철근을 인력으로 회전하여 땅속에 박아 저항, 울림, 침하력에 의해 집안의 단단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직격이 아니라 직경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직경.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면, 이렇게 있으면 9mm의 어떤 철근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회전하여 땅속에 박아서 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리적 탐사법이 있는데, 물리적 탐사법은 어떤 식으로 봐주시면 되냐면 지하 집안의 구성층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동을 이용해서 탐사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에 있는 보링이 있는데, 보링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면 지중해 철관으로 천공을 하여 채취한 토사로 판별하는 방법이다. 자, 이때 천공은 무엇이냐면 구멍을 뚫는 것에 뜻하죠. 구멍을 뚫는 것. 그 다음에 보링 간격은 대체적으로 30m 정도로 하고 3개소 이상으로 시행한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보링의 종류로서는 회전식 보링, 수세식 보링, 충격식 보링, 오거 보링이 있는데, 회전식 보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사운딩 테스트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관입 시험이 대표적인 종류가 되겠는데, 표준 관입 시험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암기해 줘야 되냐면, 먼저 시험용 샘플러로 중량이 63.5kg의 추를 76cm의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켜 30cm를 관입하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 값으로 흙의 지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된다.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는 사질 집안의 밀실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점토 집안을 측정할 경우에는 흐물흐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표준 관입 시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이때 베인 테스터라는 것은 연약한 점토 집안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사질 집안과 점토 집안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사질 집안이 좀 더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표준 관입 시험의 N값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때 N값이란 무엇이냐 하면 30cm를 굴진할 시 필요한 타격 횟수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이때 참고적으로 50% 3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50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타격 횟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에 해당되는 부분은 굴진 수치가 된다라는 것을 따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토질 시험 방법의 물리적 시험과 역학적 시험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집안의 이상 현상 및 안전 대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보일링 현상이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끌어올라온다, 끓는 상태를 보는 것이 보일링 현상이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보일링 현상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냐면, 집안 조건이 지하 수위가 높고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집안에서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반대로 히빙 현상은 이것과 반대되는 재질인 연약성, 점토 집안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하 수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 수위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것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집안을 조사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하 수위가 높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일링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원인 및 현상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이 부족하다. 자, 이때 흙막이 벽을 좀 더 아래쪽으로 낮춰줘야지 이렇게 지하수가 넘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흙막이 벽체에 근입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하수가 침투 경로가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링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흙막이 벽 근입 부분에 침식이 발생될 수가 있고 흙막이 공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과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대책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도 지하 수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 수위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굴착토를 원상 매립시키거나 흙막이 벽 근입도를 증가시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빙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 히빙 현상은 보일링 현상과 반대로 지반 조건이 점토 지반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때 히빙 현상은 흙막이 벽체에 근입장이 부족할 때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흙막이 내 외부에 중량차가 발생했을 때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점토 지반은 상대적으로 약한 지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책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때 경질 지반까지 흙막이 벽 근입장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때 경질이라는 것은 단단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단한 땅까지 내려줘서 이렇게 히빙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안의 안전 대책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질토를 개량하는 공법과 점성토를 개량하는 공법이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질토 개량 공법에서는 진동 다진 공법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 모든 공법들을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나온 부분만 체크해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부분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보고 해당 챕터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부분 종류에 대해서는 모두 암기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첨부 서류에 대해서도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보일링 현상과 히빙 현상에 대한 지반 조건의 차이는 사질 지반과 점토 지반 차이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일링과 히빙 현상의 원인 대책 부분은 교재를 통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인 건설공사 안전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